이 베이스캠프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하진입니다. 방금 이제 소장님께서 선의력 국어가 많이 어렵다, 예일보다 어렵다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많이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그 시험지 이야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인가요? 시험 범위가 꽤 많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 슬픔이 기쁨에게 통곡할 만한 자리. 일단 시 하나, 그 다음에 고전수필하나, 고전이에요. 이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게 박지원의 수필이었거든요. 고전수필입니다. 학생들이 읽기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종류의 글이죠. 그 다음에 현대시 5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강에 시가 2편씩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현대시 11개, 거기다가 독서 실전 89라고 되어 있는데, 독서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문학이에요. 그 정보를 전달하는 글, 그리고 최근 수능이 정말 어렵게 나온다고 하는 거. 거기서 2개. 근데 이게 국어 A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해도 어지간한 학교들 시험 범위보다 많아요. 그런데 국어 B가 있죠? 아직 남았습니다. 현대소설 하나, 그 다음에 극문학 하나. 근데 이 파수꾼이라는 극은 꽤 어렵게 출제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수능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에서 정말 고난도 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는 작품이었고요. 이 달밤은 일제강점기 배경을 하고 있는 현대소설이라서 역시 학생들이 어휘 관련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현대소설 1부터 4강까지 이게 뭐냐? 4개예요. 그러면 현대소설 5개, 파수꾼, 이 극도 희곡도 소설과 비슷한 느낌으로 넣어주면 6개가 됩니다. 거기에 독서가 2개 더 추가. 그러면 독서 4개에 현대시 11개에 수필 하나, 독서 5개에 현대시 11개에 수필 하나, 그 다음에 파수꾼, 극문학 하나. 정말 공부해야 할 범위가 매우 많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린트 현대소설 핵심 개념 1부터 6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설 문학사와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것들, 그리고 문학 개념과 관련해서 다루는 것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 관련해서 사실상 문제가 나오는 건 보통 2문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엄청나게 많은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되는가? 보통 범위가 넓어지면 문제가 쉽게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 시험의 특징 먼저 정리한 것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최근에 선정해서 시험 범위를 좀 늘렸다 이런 식의 말들도 들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은평구에 있는 학교들, 은평구에 있는 공립사립들 합쳐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선일이 제일 많습니다. 시험 범위가 제일 많고, 서술형 20점에 5문항. 서술형이 문항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냥 하나당 100점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실제 서술형도 좀 쉽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렵다는 게 뭐냐? 저 범위를 가지고 이 25문항을 정말 꼼꼼하게 물어본다는 거가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범위도 넓은데 외부 지문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의 기억에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가 가장 유사한 작품은? 자, 이 화자의 태도라고 하는 게 상당히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지? 하고 봐야 하는데, 문제는 이 밑에 있는 시들을 학생들이 처음 봤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 시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려고 했을 때 되게 까다롭게 냈네, 꼼꼼하게 태도를 물어봤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게다가 외부 지문이 이렇게 많이 등장한다는 게 학생들에게 되게 압박감을 느껴지죠. 거기에 하나 더, 이런 외부 지문들 학생들이 그전에 꾸준히 공부를 했다면 이 중에서 봤을 만한 시, 김수영의 풀, 안도현의 간격, 이 2개 정도였을 겁니다. 참고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어요. 학생들이 그나마 덜 봤을 만한 작품을 또 정답으로 선정을 해놨던 거였죠. 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매우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이 배점을 한번 봐볼게요. 3.4점입니다. 아까 제가 80점에다가 25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위에 적어주셨죠?
그렇게 나누어 보면은 한 문제당 평균 배점은 3.2점이에요. 평균보다 조금만 어려운 정도의 문제 수준이라고 학교에서 평가를 하고 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문제가요. 또 다른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를 이해하는 것을 적절한 것. 평범한 내용 일치 문제예요. 그리고 배점도 평균 수준에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내용 일치 문제라고 하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선택지들에서 쓰고 있는 말들이 매우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용 일치 문제로 낼 때 쉽게 낸다고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이 제시문은 달방,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었고 따라서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으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작품이었죠. 거기에서 적혀있지 않은 방식으로 물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에 써있지 않은 어휘들로 많이 바꿔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대로 출제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그냥 혼자 공부하는 식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출제를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꼬이게 만드는 선지들을 정말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술형은 쉽지만 객관식에서 뭐라도 하나 조금 공부가 덜 돼 있으면 틀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을 바꿔가면서 평소에 실력을 많이 요구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말을 바꿔서 쓰고 있는 여기에 쓰고 있는 어휘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도 잘 출제하지 않는 정도로 바꿔서 내고 있었어요. 보통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문제에서 2학년 모의고사 수준으로 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문제에서는 이제 수능에서 쓰는 말 바꿔치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최근에 수능에서 문학 난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들을 활용해서 난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선행여고가 예일에 비해서 학생들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 난도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내신을 딸 때 하나쯤 실수해도 두 개쯤 실수해도 과거 기준으로 1등급 기준 4%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 문항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상황들, 상위 4% 안에 들어간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학생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개념을 정리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정도로 공부하는 순간 70점대에서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2등급, 현재의 상위 10%, 1등급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립여고의 특성상 문과 쪽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랬을 때 국어의 난도를 극악으로 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선일여고에서 특히 그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외부 지문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 때문에 처음 보는 것들을 계속해서 접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엔 수능 공부를 계속 같이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 이 내신 대비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이 내신 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수능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1학년 1학기부터 비문학 관련해서 시험 범위로 들어가고 물론 그 파트에서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1학년 1학기부터 비문학 관련해서 시험 범위가 들어가고 그리고 문학 관련해서 꼼꼼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을 내므로써 내신과 수능 대비를 같이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학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수능 준비는 어떻게 가야 하느냐? 내신이 수능형으로 출제되고 난도도 비슷하게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한 선택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외부 지문도 계속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수능 공부를 평소에 계속 꾸준히 해두지 않는다면 내신에서도 좋은 성적을 갖기 어려운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와 수능 준비를 반드시 평소에 같이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두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지문들을 알고 있는 상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학생들이 봤다면 2개 정도 이 지문은 알 수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2개가 걸러지는 상황이면 파악해야 할 선지가 3개예요. 공부가 안 되어 있다면 5개의 선택지를 파악해야 되는 상황에서 2개를 빠르게 거르고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신에서 훨씬 더 유리함을 안고 가게 되겠죠.
학교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어렵고 정말 꼼꼼하게 물어보고 게다가 학생들이 혼자서는 대비할 수 없는 방향 계속해서 말을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모의고사 수능 준비를 계속해서 병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혼자서는 국어공부를 정말 안 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의고사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크게 문학, 문법, 독서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신 상위권 유지를 위해서 여기는 무조건 문학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해줘야 해요. 물론 저도 내신에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빈출될 수 있는 외부 제시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험 기간에 주면서 대비를 시키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외부 제시문 대비가 되어 있더라도 앞에 나와 있었던 내용일치 말장난이 틀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어떤 경우에 평소에는 공부를 좀 안 하려고 했을 때 시험 기간에 반짝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꼬여버리게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꾸준한 문학 공부가 정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시험 범위에서는 문법 파트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1학년 1학기 한정으로 되어 있었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만 갔을 때에도 교과서에 있었던 문법 시험 범위 1학기에 들어가는 문법 시험 범위를 한 번에 다 넣어놨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문법 기본기를 잊어버렸을 때 중학 문법 혹은 학생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문법 기본기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잊어버렸을 때는 아예 학교 진도를 못 따라오게 됩니다. 그거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나누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보통 나누어서 보는 거를 한 번에 몰아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진도를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문법 기본기 학생들이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 어디를 모르는지를 알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고 기본기를 잡아가는 것 자체도 사실 설명이 없다면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항상 내신 시험 기간 1, 2주 전에 한번 문법 개념을 쭉 훑을 수 있는 그런 강의 자료를 배포를 하고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시험 범위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수능을 준비를 위해서 필수적인 독서 공부라고 적어두었는데 당연히 모의고사 수능 준비를 하려면 독서 파트, 비문학 파트 공부는 꾸준히 해주어야겠죠. 성일 같은 경우에는 내신 시험 범위에도 비문학 파트를 꾸준히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시험 범위가 정말 많다라는 부분들을 하나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시험 범위가 매우 많은 학교든 적은 학교든 간에 학교에서 국어 수업을 위해서 뺄 수 있는 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학교에서 시험 범위 진도를 다 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범위 진도 안 나가줍니다. 여기 숙제를 풀으라고 했지, 부기제를 풀으라고 했지, 그거 시험 범위야. 끝.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든 공부를 하려면 비문학 파트, 평소에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걔네들을 혼자서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될 거예요. 그런 점은 최소한 계속 공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혼자서 국어 공부는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러더라도 어쨌든 이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최소한 혼자서라도 국어 공부를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학인데요.